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제가 단지 내 수많은 부동산들과 친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같은 단지 내에 동종업계로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가끔 욕심이 많으신 사장님들은 저희 부동산에 손님이 계속 오신다던가 계약서라도 작성하고 있으면 눈에 레이저가 나올 만큼 째려보고 가시는 사장님도 종종 계시고요. 더욱 심지어는 계약할 것을 눈치채고 방해하시는 사장님들도 종종 계세요. 한 번은 저희 부동산에서 손님이 현장 답사를 다 끝내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매수하기로 하시고 매도자와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매도자분이 계약금을 조금 이따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방금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손님이 오고 계시고 그 손님한테는 1,000만 원 더 높게 브리핑을 했으니 매매가를 더 높게 맞춰주겠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부동산의 농간인 줄 알고 화가 났지만 자칫하면 이 매수자까지 기분이 언짢아서 계약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자를 사무실 안으로 모셔놓고 매도자분을 사무실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이야기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하고 계약까지 완료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입간판이 천으로 만든 에어 간판이었는데요. 그 천이 쫙 찢어진 상태로 에어가 다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걸 치우고 있으니까 옆 부동산 사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이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이게 찢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아이들이 했다고 생각해?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이 세계가 참 만만치 않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느꼈고요. 더욱 또 다른 경우는 매물을 빼앗아가는 경우예요. 또 하루는 옆 부동산 사장님이 곧 있으면 손님이 오시는데 자기는 매물이 없으니 우리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곧 있으면 손님이 오시니까 그거를 믿고 제가 동호수를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시간에 해당 동호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손님은 오시지 않고 그 부동산 사장님은 오셔서 손님이 갑자기 못 오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무실로 돌아와서 취소 전화를 다 하고 그날 마무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날 그 사장님이 손님을 모시고 단지 내로 집을 보러 올라가시더라고요. 분명히 매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어제 약속한 집주인분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다른 데에도 물건을 내놓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주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내놓지도 않은 부동산이 배를 호출을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 연락처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랑 약속한 부동산이 그렇게 해서 저를 이용한 거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고 단지 내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매물을 빼앗아가고 계약을 방해하니까 결국 그 부동산하고는 공동중개도 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으셨는지 결국 그 사장님은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셨던 거예요. 그 욕심 많은 사장님이 처음 부동산을 오픈하신 거라 생각이 짧으셨던 거죠. 얼핏 보기에는 같은 동종업계라서 일단은 계약을 방해하고 매물을 빼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잘 팔아야지 매물이 순환돼서 좋은 매물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 사장님이 생각이 굉장히 짧으셨던 거죠. 서로 같이 잘 팔아야 매물들이 순환이 되고 그렇게 보고 있던 손님들이 이게 팔렸으니까 나도 얼른 사야겠다 하는 매수 심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매도자분들도 요즘에 우리 단지가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네? 그럼 나도 팔고 다른 데로 가볼까 하는 매도 심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옆 부동산에 제일 싼 매물이 나와 있고 저한테 1,000만 원 더 비싼 매물이 나와 있다면 그 싼 매물을 먼저 팔아줘야 그 다음에 저한테 있는 1,000만 원 더 높은 매물이 팔리는 거거든요. 물론 혼자서 양쪽으로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공동 중개를 하면 어떤 계약을 할 때나 계약 당시에 사고가 나도 조금 더 든든한 면이 있더라고요. 또 언제까지나 손님이 저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옆 부동산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옆 부동산 또한 저한테는 또 다른 고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장님들이 자기 손님이 왔을 때 다른 매물을 봐야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하고 친분이 있고 좀 더 익숙한 부동산으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비결은 먼저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받아요. 그리고 매물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브리핑을 해주고요. 심지어는 같이 현장 답사를 할 때 그 부동산을 조금 띄워주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남을 때 어차피 점심을 먹을 때라든지 그럴 때 사장님들께 전화를 해서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보고 시간이 되면 식사 자리를 좀 마련을 하고요. 식사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가벼운 커피 타임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놓는 거죠. 지금 제가 있는 단지는 저만 빼고 다 한두 번씩 손바뀜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놓았던 사장님들이 지금은 다 다른 단지로 가시면서 이쪽 매물을 볼 때는 항상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단지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사장님들은 매물을 내놓을 때 꼭 저희 부동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동정업계라고 해서 서로의 꼭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처지를 더 잘 아니까 서로를 더 공감해 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또 하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